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페이지 이동을 시킬 거예요. 페이지 이동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한 게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이긴 합니다. 게시판 볼까요? 게시판의 list.jsp 보드의 list.jsp를 더블 클릭해 열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 온클릭에서 나온 거 요거 지금 이제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아시겠죠? 그 도큐멘트.로케이션을 썼는데 실제로 로케이션만 쓰셔도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썼고 온클릭 자체가 이벤트 핸들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거를 저장을 해놨다가 이게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클릭이 되면 tr이 클릭이 되면 이걸 실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꺼내서 실행하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따로, CSS는 CSS 따로, HTML은 HTML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코딩을 합니다. 주로 HTML은 데이터 표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동작을 시킬 때, 페이지 이동 같은 것도 다 동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작을 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쓰다 보면은 이런 동작의 표준화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되고 어떤 기기에서는 되고 어떤 데서는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라이브러리가 jQuery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jQuery를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얘기는 그 jQuery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거기다 어디다 써놨냐면 저희가 라이브러리는 사이트 메시를 등록을 할 때에 디콜트 언더바 데코레이터에 보시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시켜놨어요. 여기 첫 번째 스크립트에 보시면 이게 jQuery.min.js 돼 있죠. jQuery를 주석 없이 쭉 이어서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jQuery의 함수를 이제 주석 없이 한 게 min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min이라고 붙어 있으면 걔를 압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코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죠? 자,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수로 되어 있고요. 얘를 써가지고 동작을 시킬 거예요. 되시겠죠? 이미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링크 맨 아래 뭐 게시판 글쓰기 등록 이런 거 한번 클릭을 해볼 텐데 요거는 이제 클릭을 해서 사용되는 거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앵커 태그가 붙여서 버튼 태그가 아니라 앵커 태그로 붙여서 이동을 시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글쓰기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는 id나 클래스를 붙여라. 여러 개면 클래스, 한 개면 id를 붙여서 사용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걔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쓰시는 거죠. 얘는 클래스는 있는데 이거 버튼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앵커 태그가 돼 있는데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하면서 그 앵커 태그로도 쓸 수 있는데 버튼 태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앵커 태그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TML의 앵커 태그는 이렇게 그냥 내비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쪽에 tr 태그 한번 볼까요? 그 tr 태그는 온클릭이 붙어 있어요. 이런 소스들은 이런 자바스크립트 소스들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클래스를 데이터 로우만 붙여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코드를 하실 때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HTML 데이터 표시하는 HTML과 데이터 동작을 시키는 자바스크립트가 혼존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쓰지는 않는다. 요즘은 CSS도 이렇게 잘 쓰지도 않아요. 합쳐가지고 스타일 태그, 스타일 속성을 잘 적용이 안 되면 스타일을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링크 걸은 것부터 한번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게시판 링크를 한번 쭉 해드리면 여기에 이제 온클릭이라고 되어 있는 이벤트를 밖으로 꺼내요. 자바스크립트 쪽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제 태그를 만들어 쓰시면 돼요. 맨 위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헤드 부분에다가 타이틀 밑에 보통 스타일을 좀 모아 놓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세요. 아시겠죠? 스크립트 요 사이에다가 보통 놓고요. 바디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 밑에 있는 걸 쓰려고 그러면 못 찾습니다.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로딩이 다 되면 쓰자라고 하는 그 문자 형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시냐면
jQuery 중에서 로딩이 다 되면 달러 가로 열고 펑션 이렇게 쓰십니다. 펑션, 펑크션 이렇게 쓰시고요. 보라색으로 색깔이 바뀌죠. 펑션 하시면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사이에다가 코딩을 하면 여기다 코딩을 하면 그 문장이 전부 다 로딩이 된 상태에서 HTML이 다 나온 상태에서 찾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안 쓰면 이렇게 안 쓰고 밖에다 쓰면 여기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HTML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 실행을 하라 이러니까 그 HTML 안에 바디 안에 있는 걸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없다. 요 안에다 쓰면 로딩이 다 된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요게 전부 다 나온 요 바디 부분에 있는 게 태그들이 전부 다 나온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걸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써주셔야 돼요.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이 세미콜론은 구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분 이렇게 쓰시고요. 이런 것을 이제 바디 부분의 HTML 객체가 다 로딩된 상태, 로딩된 상태에서 처리되도록 이제 하는 형식입니다. 만드는 형식을 이렇게 만드는 형식을 만든 게 달러 가로 열고 달러가 이제 jQuery라는 뜻인데요. jQuery 안에 실행되는 함수를 집어넣어서 가지고 있다가 문장이 다 로딩이 되면 펑션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펑션은 저장만 해요. 펑션은 저장. 펑션을 맨 처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다가 그다음 밑에 있는 HTML을 다 로딩해요. HTML 로딩을 다 끝냅니다. 로딩을 마쳐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저장된 펑션을 실행하는 거예요. 펑션을 실행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펑션을 여기 있는 걸 저장을 해놔요. 가로 바꿔서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서 저장만 해놓습니다. 실행은 아직 안 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실행은 아직 안 하고 HTML 로딩을 마쳐요. 요 밑에 있는 요거를 전부 다 로딩을 해서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된 펑션을 다시 꺼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 요 펑션과 요 펑션은 같은 펑션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형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글보기로 페이지 이동시키는 처리문을 만들 거예요. 처리문 작성을 한번 해보자. 되셨나요? 그러려면 1번 글 리스트에 해당되는 리스트의 글 한 줄을 클릭하는 한 줄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때 달러 가로 열고 한 줄이 쭉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디나 클래스가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포이치문에서 여기 쭉 내려다 보면 쭉 내려서 오른쪽에 쭉 가시다 보면 여기 이제 달려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 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로우 클래스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클래스가 데이터 로우가 클래스니까 앞에다 뭘 붙인다? 쌍따옴표 찍고 점을 붙인다. 데이터 로우라고 붙인다. 데이터 로우라고 붙여서 이걸 어떻게 한 거라고요? 리스트 한 줄을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 아시겠죠? 데이터 로우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선택자라고 얘기합니다. 선택. 되셨나요?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한 것에다가 두 번째 이벤트 함수를 붙입니다. 이벤트 함수를 붙인다. 이벤트 함수는요. 점 다음에 클릭입니다. 클릭. 그래서 가로 갖고 그래서 이벤트 함수 클릭하면 동작을 하는 그 이벤트가 일어나면 동작을 하는 클릭을 하면 동작을 하는 아시겠죠? 붙입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벤트 함수 안에다가 3번 이벤트 함수에 동작할 처리 함수를 파라미터로 넣어준다. 처리를 해야 될 내용을 전부 다 파라미터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처리를 한 것은 jQuery입니다. jQuery의 선택자, 그 다음에 함수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형식은 jQuery 형식입니다. 그리고 함수를 넣어줘야 되니까, 동작할 함수를 넣어줘야 되니까, 펑션이라고 붙이고요. 펑션이라고 붙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넘깁니다. 파라미터, 클릭이라는 파라미터,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파라미터, 펑션이라는 것을 데이터로 넘기는 거죠. 아시겠죠? 데이터를 넘깁니다. 요 사이에다가 처리문은 실행할 처리문을 만드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r런 쓰시고 썬더벨 찍고요. 찍으시고요. 여기 뭐라고 쓰시냐면 지금 뭘 할 거냐면 클릭을 하면 뭐 이제 글보기로 가야 해요. 글보기로 가야 합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세미콜론 찍으세요. 그 경고창이니까 뭐가 틱 튀어나오면서 글보기로 가야 한다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 알럿은 무슨 코드일까요? 얘는 JS 코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JS 코드. JS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알럿에 해당되는 것은 그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이제 써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동작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onClick 이벤트를 없애는 거예요. onClick 이벤트를 없애고 지금 완전히 없애버리면 이거 참고하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onClick 때문에 on 뭐 k, ok 뭐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이상한 거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동작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예, 동작을 하지 않도록 이상한 걸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치만 하는 거죠. 또 게시판을 클릭해서 그걸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클릭을 하시면 여기 글보기로 가야 합니다. 라고 이게 동작이 되는 거예요. 잘 되네요. 되시겠죠?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 요거는 이제 onClick이라는 것은 OK로 바꿔줬고요. 이제 동작이 안 하도록 요거 지금 동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스크립트 안에다가 이제 달러에서 선치는 거예요. 이렇게 스크립트 안에다가 달러에서 안 되시면 스크립트가 없으신 분들은 스크립트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라. 아시겠죠? 네. 자, 저희가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글번호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지울 거예요. 지우려면 글번호가 필요하거든요. 글번호를 받아내는 게 필요한데, 글번호를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개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한 개만 쓰셔야 돼요. 한 개. 자바스크립트는 한 개만 써서는 어떻게 받아내지라는 거예요. 이때에 그 나온 HTML 중에서 얘를 받아내면 되는데, 얘의 텍스트. 얘를 받아내는데 어떻게 받아내면 될까요? 이거 받아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다가 클래스를 한 개, 여러 개죠. 넘버가 클래스를 한 개 쓰시고 여기다 넘버라고 한 개 붙여주세요. 넘버. 얘는 글번호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여기 요 태그 안에 텍스트로 있는 거예요. 이 텍스트 아래 있는 요 글번호를 가져올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져오도록 사용을 합니다. 글번호 페이지하고 페이지 오브젝트는 똑같습니다. 페이지와 페이지 오브젝트는 동일하니까 그냥 이해객체 사용하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셔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번호를 한번 가져온 걸 요 위에다가 알럿 위에다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var 쓰시고요. 글번호 넘버 이꼬로 사용합니다. 넘버 이꼬로 쓰시고요. 저희가 달러 가로 열고 쓰시고요. 그 this라고 쓰세요. this가 뭔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클릭한 객체 하나 아시겠죠? 클릭한 곳에 그 안에서 찾습니다. 점 다음에 find 이렇게 찾으시고요. 쌍따옴 찍으시고요. find 가로가로 쓰시고요. 가로가로 사이에다가 쌍따옴 찍으시고요. 클래스로 넘버를 찾는 거죠. 아까 넘버를 클래스로 붙여놨죠. 넘버를 찾으시고요. 그 안에 있는 글자 점 텍스트, 그 안에 글자를 가져오자.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글보기로 가야 합니다. 근데 글번호를 여기다가 찍을게요. 대시 찍으시고요. 맨 뒤 여기 알럿 찍을 때 여기다 쓰시고요. 플러스 넘버 붙이는 거죠. 요 넘버가 요 넘버입니다. 지금 요 넘버가 요 넘버로 가져오는 겁니다.
this가 클릭한 객체라는 뜻이죠. 클릭한 한 줄, 그 줄에서 뭘 찾아와요? 번호를 찾아와요. 클래스 이꼬로 넘버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글자를 찾는 거예요. 그 태그를 먼저 td 태그를 찾고 그 안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자. 텍스트 가려고 하시면 가져오자. 이런 뜻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보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글번호를 찍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쓴 것은 var 넘버까지는 var 넘버라고 쓴 거는 얘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JS에 해당이 되시고요. 이꼴 뒤에 있는 거는 jQuery입니다. 요거를 이제 JS의 변수 선언이라고 하고요. 변수 선언이라고 하고 이꼴이니까 이꼴에 있는 걸 잘 정리를 해서 왼쪽으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자 이런 뜻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것은 jQuery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한 것은 얘는 이제 jQuery에 해당입니다. jQuery에 해당되고요. this는 여기 클릭을 했으니까 클릭한 객체를 this라고 얘기하고요. tr 태그죠. tr 태그를 클릭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tr 태그가 this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this가 되고 거기에 있는 넘버의 글자를 찾아와서 여기다 붙여요. 그리고 이제 알럿으로 확인해 본 거죠. 확인해서 사용해 보자. 요 밑에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JS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됐으면 이제 세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로 고침을 꼭 하시고요. 됐으면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글번호가 나와야 돼요. 제가 클릭한 글의 글번호가 나와야 한다. 확인. 다른 글을 클릭하시면 글번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자바스크립트의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JS입니다. JS의 로케이션 이꼬르 어디로 간다고요? view.jsp로 가요. 넘버 붙일 수 있죠? 물음표 넘버 이꼬르 넘버 붙일 수 있습니다. 플러스 여기 찾은 넘버를 붙입니다. 이렇게 찾은 넘버를 붙이고요. 이것만 붙였냐? 또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넘버 붙였고 이렇게 넘버 붙였고 인크리즈 붙였네요. inc 이꼬르 1 n 쓰시고요. 넘버 붙이고 플러스 쌍따비 찍고요. n inc 이꼬르 1 붙였네요. 또 이제 그거만 붙였냐? 또 밑으로 내려가세요. 1 붙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붙였고요. 그 다음에 per page num 붙였네요. per page num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붙인 거 플러스 n 쓰시고요. n 페이지 붙였습니다. 페이지 이꼬르 쓰시고요. 이꼬르 쓰시고 여기다가 쌍따옴표 안에다가 달러 중괄호 열고 씁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이게 먼저 실행이 된다고요. 달러 있는 게 페이지 프로퍼티를 가져와서 매칭을 시켜라 쓰는 거죠. 되시겠죠? 써서 사용이 되고요. 요거는 안 변해요. 페이지에 해당되는 건 요건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고요. 페이지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n 쓰시고요. per page num 사용하시고 이꼬르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에 per page num을 붙여서 사용한다. 세미콜론. 이제 더 이상 붙일 게 있나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넘버, 인크리즈, 페이지 num. 되셨나요? 이때 요거는 자바 쪽에서 먼저 실행이 돼서 바꿔치기 된다. 아시죠? 바꿔치기. 요것도 자바 쪽에서 먼저 실행이 돼서 바꿔치기 된다. 숫자로 바꿔치기가 돼요. 아시죠? 10으로 바꿔치기 돼서 요게 per page num 이거로 10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됐으면 이제 맨 아래로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로케이션 썼고요. view.jsp 썼고요. 넘버 붙였고 인크리즈 붙였고 페이지 붙였고 그다음에 per page num 이것도 붙였습니다. 아시겠죠? 다 했네요. 그럼 요거는 없애는 거예요. OK부터 붙여드린 걸 다 없애요. 그럼 TR에 뭐만 남아요? 클래스 이꼬로 데이터 로우만 남아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동작에 해당되는 건 다 없애버리고 위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다 없애요. 다 없애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알럿은 봤으니까 알럿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잘 나오는 거 봤으니까 로케이션 해가지고요. 로케이션 이꼬로 로케이션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URL을 집어넣으면 URL로 이동이 된다. 아시겠죠? 이동이 된다. JS입니다. 이거는 JS. 이거 JS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쓴 거는 이제 그 JSP의 EL 객체죠. EL 객체를 사용해서 쓴 건데 전체적으로 JS입니다. JS 로케이션 써가지고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하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F4키를 눌러서 세로 고침합니다. 하시고요. 클릭하면 이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클릭하면 이동이 됩니다. 리스트로 다시 돌아오고 클릭하면 이동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동작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소스는 HTML 쪽에서는 소스가 보인다. 그 동작되는 게 소스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냥 아이디하고 클래스만 붙어 있어요. 아이디하고 클래스만 붙어 있고 동작하는 거는 위에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